네,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QE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지금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오늘 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 바로 장세가 그런 장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에 대해서 최근 12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비중을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테이퍼링 실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두 번째,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은 곧바로 장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마치 투자 경험이 오래되셨던 분은 아마 예전에 그 기억이 있을 텐데 이라크전 기억이 납니다. 한창 그때 이라크전이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그럴 때 이라크전이 터지면은 이건 악재다 해서 이라크전이 터질 것이다 생각한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라크전이 안 터질 거야. 그러니까 난 주식을 사야지 했던 사람도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틀렸던 것이 오히려 수익을 갖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라크전 실제적으로 터졌지만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구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악재를 반영된 구간이라면 오히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인데 바로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 무엇보다도 테이퍼링 실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뉴스에서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중복돼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이 오늘 좀 강하게 대두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전히 미국 증시는 상승 기조 흐름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더 봐야 됩니다. 통상 과거에도 그리스펀 시절에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첫날은 또 올라갔다가 둘째 날은 내려간다든지 첫날 내려갔다가 둘째 날 올라간다든지 이런 혼조 양상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좀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보다는 큰 시세의 맥을 짚어서 얘기한다면 미국은 결국은 향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준다라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긴 안목은 역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 자, 우리나라 시장, 이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통상 이렇게 위에서부터 20선 이렇게 꺾어지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는 보통 조정권대 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평선을 관세현선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21평선이 위에서부터 꺾어지면서 내려가더라도 이 마틴 일존에 오면은 여기는 악재가 소멸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화요일날 이 마틴 일존에 들어오면 저점 매매서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틴은 지지가 되지만 이 20선 라인서부터 이 직전 고점대라인까지는 이건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건 들어오는 주가하고 나가는 주가, 소위 비교를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120선 잠깐 박스 한번 쳐볼게요. 요걸 잠깐 박스 쳐보면요. 보이시죠? 화면에. 그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경쟁 상대는 여기예요. 마치 여기를 청년에 비유한다면 여기는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120선이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내려와도 올라가는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20선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이라고 했죠. 이번에 20선 박스 한번 쳐볼게요. 요걸 잠깐 쳐보면 보시죠. 지금 현재 대신 20선 박스를 쳐보면은 지금 들어오는 주가는 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 주가랑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근데 이 빠져나간 주가가 이게 힘들어요. 대신 이제 여기가 드롭할 때는 편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은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에서는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바로 이 20선 박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위로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대신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120선에서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랫단 공략은 가능한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 공간에 가니까 그 농구 게임이 기억나는데 막 농구공이 밑으로 내려오면 잡았다가 위로 던지죠. 그러니까 위로는 아직까지는 물량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거기는 너무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건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대신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깨져서 내려가는 것이지 배열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단의 공략은 여전히 가능한 이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그나마 저점이 지지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주요 이평선을 모두 다 하향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양대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네.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아쉽습니다. 이 코스닥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가주가 많다 보니까 코스닥을 많이 손대실 텐데 항상 매매할 때는 상대항들 꼭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패턴에서 보시면은 이미 빨간색 다시 말씀해서 빨간 화살표를 보시다시피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주는 것이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 패턴에서는 아직은 좀 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 패턴 자체가 좀 힘든 이런 구간권에 있다라는 측면을 역시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 기본은 기조를 확인하는데 그 기조는 월봉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현재 주가가 조정받아도 5개월 상승 이후에 조정이고 이미 고점 돌파를 했는데 지금 주가의 조정은 저점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니까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이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당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종목은 슬림화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군이 좀 움직이겠지만 수급의 우선은 당분간은 코스피 쪽에 아직까지는 중점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